출마가 유력시되는 이 지역은 다른 곳은 막 지금 나오잖아요. 누가 어디로 가고 누가 어디로 가고. 근데 사실 여기는 선거 얘기 나오기 전부터 뭐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곳입니다. 근데 여기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공천 반발 한참이라서 그럴까요? 출마가 제일 먼저 확정이 되고 제일 먼저 앞장서서 달렸을 것 같은 민주당에서는 그런 지역구. 근데 아직도 공천 결과가 안 나오는 지역구 어디입니까? 예, 바로 아이러니하게 이재명 대표 지역구입니다. 어허. 예, 민주당은 인천 계양을에 아직 공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표도 계양을에 공천 심사만 받고 이 예비 후보 등록은 진행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아직 예비 후보 등록도 안 했어요? 예, 이미 보름 전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항마로 원희룡 전 장관을 인천 계양을에 단수 공천했고 원래 있던 이 기존 당협위원장도 함께 힘을 합쳐서 원팀으로 좀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인데 예. 조금 좀 크게 상반된 상황인 겁니다. 그렇네요. 자, 물론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정치 신인이야 빨리 예비 후보 등록을 해야죠. 그래야 뭐 선거법 위반 논란에서도 벗어나니까 예비 후보 등록부터 합니다. 정치 신인은. 근데 뭐 현역 의원인데 굳이 예비 후보 등록 안 해도 이재명 대표 정치하는 직업이 정치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아직도 공천을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이 부분입니다. 인천 계양을에 도전장을 먼저 던진 사람이 있잖아요. 원희룡 후보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어떻게든 뉴스를 만들려고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인데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마주치는 것도 좀 어쩔 수 없이 마주치면 뭐 악수 정도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원희룡 전 장관이요. 이재명 대표 자택으로 집으로 뭘 보냈대요. 읽어보세요. 뭘 읽어보라고 보낸 거예요? 그 자신의 선거 공보물을 보냈다는 건데요. 선거 공보물? 네, 이재명 대표의 집만 콕 찍어서 보낸 것은 아니고 이게 지금 지역구에서 이제 10% 유권자 중에서 10%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이제 거기에 그 발송을 하는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그 계양 주소가 무작위로 온 주소 중에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 집 주소도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뭐 놓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바쁘시겠지만은 제가 보내는 공보물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서 2년 전에 그 이 대표의 공약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서 이 대표께서 저한테도 보내주시면 저도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소셜 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가 왜 후보 등록을 안 하고 있을까요? 뭐 출마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의도일까요? 아니 저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 공천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혹시 비례대표로 나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을 사는데 저는 뭐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원희룡 후보를 피해서 도망갔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이번 선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뭐 예비 후보로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에 등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중요한 게 아니죠. 이미 선거운동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뭐 예비 후보를 등록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의 계양을 출마 여부를 자꾸 뭐 안 할 가능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한 관측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안 할 가능성을 관측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하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많은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으면 본인도 희생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은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나 불출마했잖아요. 내가 불출마했는데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출마하고 나는 안 된다고 하고 본인 재판받는데 나는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래도 뭐라도 이 논란을 잠재우려면 본인도 내려놓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는 못 내려놓지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실 내려놓기에도 이미 늦었죠. 예, 내려놓게 되면 얻는 것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장단이 있어서 잃는 것도 많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계양을 만약에 국민들이 보기에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를 한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보낸다. 지금 선거가 한 40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을 보낸다? 그럼 개항을은 사실 원희룡 후보에게 넘겨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단점이 이미 타이밍이 많이 지났다라는 게 있고요.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 뭐 이런 아니면은 뭐 여기 공천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워낙 지금 민주당에 현역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교체하는 과정에서 잡음도 많고 볼멘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에도 다른 후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매우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죠. 아마도 저는 그 규정에 의해서 뭐 격차가 20% 이상 나기 때문에 단수 공천을 받으실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발표가 나면 이제 혹시 공천에서 뭔가 안 좋은 결과를 받은 사람들이 아마 이 결국 친명 공천의 완성본 아니냐, 최후 그거 아니냐 이러면서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좀 뒤로 미루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런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인천 개항을 뿐만 아니라 이 주변을 흔히들 무슨 벨트, 그다음에 누가 뭐 깃발을 들면 거기에 바람, 선거에는 그런 게 있대요. 뭐 구도, 바람 뭐 이런데 바람이라는 게 있는데 자, 한쪽이 밀린다, 한쪽이 유리하다 그러면 거기뿐만 아니라 한강을 지나면 한강 벨트, 낙동강을 지나면 낙동강 벨트, 인천을 지나면 개항 벨트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공항철도 벨트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대요. 전방위로 압박합니다. 중앙일보 사면입니다. 자, 원희룡이야 당연히 도전장 던졌으니까 구자룡, 최원식 이러면서 서부 벨트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재명 포위 공천. 자, 양천에 구자룡 변호사가 얼마 전에 이 공천 받았잖아요. 이 경선에서 이겨서 양천이 한강 건너면 인천 가는 쪽과 이렇게 맞닿아는 있습니다. 물론 뭐 바로 양천구가 한강이랑 붙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 이 지역을 이재명 대표 지역구를 혹시 지도 있으면 같이 보여주시고요. 포위에서 공천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데 양은경 기자, 네. 어떤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개항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찌감치 원희룡 전 장관이 이 지역에 출마를 선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엊그제 이제 지금 구자룡 변호사가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양천갑이고요. 예. 다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입니다. 서울의 서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조금 뭐 화제가 됐던 그 공천이 누구냐면은 개항갑입니다. 개항을 바로 옆 지역에 이 최원식 전 의원이 우선 추천이 됐습니다. 최원식. 네, 최원식 뭐 낯선 분이신데 이분이 원래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19대 의원을 지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이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각별한 인연이다. 뭐냐면은 운동권 멘토였다. 운동권 멘토? 이게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는 사실 운동권 출신이 아니죠. 대학 다닐 때도 뭐 학생 운동 안 했었는데 네. 사법연수원 다닐 때 사법연수원에서 왜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운동하던 사람들이 거기서 노동법학회 라는 것을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저희 때는 없었었는데 예. 거기에서 이른바 이렇게 운동권 의식 학습 이런 걸 하는데 당시에 이제 연수원 동기로서 이 최원식 후보가 이렇게 같이 이재명 대표를 많이 도와주고 이끌어줬다라고 해서 과거 운동권 멘토였던 사람을 갖다가 이 서쪽 벨트에 공천을 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어제 그림을 좀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학생 운동권 출신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소년공 출신으로 어렵게 공부를 했지 뭐 86 운동권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그전에 민주화 운동을 했거나 이런 것과는 큰 관련은 없어요. 그래서 사법연수원까지 갔는데 그런데 그런 이재명 그때 이제 사법연수원생을 그 동기로 최원식 의원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있잖아, 그동안 우리가 법전만 읽었지 이런 책 안 읽었잖아. 이런 공부도 해야 돼. 지금 한반도가 뭐가 문제고 말이야. 통일이 중요하고 노동이 중요해. 이러면서 이른바 뭐 흔히들 그걸 뭐 의식화 교육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걸 도와줬다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원식 전 의원은 이제 바로 그 인천 계양갑에 공천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원래 그 국회의원을 했던 거는 계양을이에요. 지금 저 이재명 대표가 나가려고 하는. 오호. 거기에서 이제 사법연수원도 동기고, 그러니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다 동기고, 더군다나 이제 운동권 학습 뭐 이런 거를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시켰다. 뭐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잘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포위 공천이라고 하는 이유가 계양갑을은 붙어 있잖아요. 같은 계양구로서.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이제 바로 이재명 대표와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공천을 함으로써 원희룡 전 장관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포위라는 표현을 중앙일보가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 뭐 당내 문제뿐만 아니라
본인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봐도 지금 포위 작전까지 펼치면서 국민의힘에서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묶어두려고. 이 지역 못 나가게. 왜냐하면 전국 지원 유세 못하게. 본인이 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전장 누가 던집니까? 전직 장관인 원희룡 장관이 도전장 던지잖아요. 근데 그 도전장의 아마 정점은 이분인 것 같습니다. 뭐냐? 1대1로 나랑 맞짱 토론 한번 합시다. 한동훈 위원장의 1대1 토론. 도전장도 그 가능성도 물론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던지진 않았어요. 방송국 통해서입니다만 그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의 코를 대신 파주거나 대표가 차은우 후보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비위 좋은 아부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이 돼버린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입니다. 이 당내 공천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혼란은 국민의힘이 훨씬 더 심한데 구태의연한 과거의 인물들로 가득한 국민의힘을 찍어서 지금의 이 국정난맥 정치 실패가 계속되게 할 것인지. 자, 두 사람의 여야 대표 간 TV 토론 가능할까? 한 사람은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좋아요. 한쪽은 당신은 내 상대가 아니지까지 지금까지 왔는데 어차피 이제 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 그런 게 기획 중이라고요? 예, 최근 KBS가 3월 중순에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1대1 생방송 90분 토론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 위원장은 언제든 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만약에 성사되면 첫 TV 토론인 셈인데 아직까지는 좀 성사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아직 이재명 대표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입장은 없다, 관련 논의도 없다면서 우리가 예전에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답변이 없지 않았냐 이렇게 되물으면서 이 국민의힘 비대위는 총선이 끝나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토론 가능성을 좀 일축했습니다. 예, 평소 최병묵 의원께서는 이 상대를 안 해줄 것이다라는 전략이기 때문에 아마 토론도 안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잠깐 뒤에 그렇죠. 예. 민주당에서는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을 계속 공천 잘못이라고 하는데 뭔가 다른 것으로 의제 전환을 하려면 이런 거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토론이요? 저는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왜냐면은 너무 좀 민주당 입장에서 너무 노골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번 총선이 지금 계속 프레임 짜기 서로 다른 프레임을 짜기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든 이재명과 한동훈 프레임을 짜고 싶어 했지만 민주당은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론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이 프레임을 짜고 싶은 상황으로 누가 봐도 이렇게 다른 민주당이 추구하는 전략과 그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전략이 달랐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죠. KBS가 결국 사장이 바뀐 이후에 왜 이런 거를 제안하는가? 뻔히 지금 여당과 야당이 지금 선거 프레임을 다르게 가고 있는데 왜 민주당이 추구하는 프레임이 아닌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프레임이 짜지도록 좋은 그런 거를 제안했는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받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원희룡 후보와의 1대1 토론은 어떨까요? 그거는 그 선거 과정에서 지역 후보와의 토론은 아마 그 이재명 대표가 공천 확정이 된다면 그거는 몇 회 이상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해야죠. 그거는 진행을 해야 되지만 그건 선거 아마 본 선거 기간에 아마 하게 될 것이고 지금 선거 이전에는 또 이 한동훈 위원장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 거라고 봅니다. 굳이 한동훈과 맞짱 뜰 필요는 없다. 지금 상황에서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